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 뭐 증시 바닥은 언제 이렇게 저도 이게 유튜브 뭐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뭐 이 뭡니까 그 뭐 구독자도 몇백 명 되는 뭐 유튜버라고 하기도 그러고 그냥 개인 혼자 떠드는 방송입니다. 근데 유튜브 이게 보니까 제목을 참 그럴싸하게 좀 해야 그 이제 낚인다고 하죠. 이게 이 제목이 좀 뭐야? 궁금하니까 이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보면 막 선전적으로 하고 막 뭔가 막 충격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면은 이게 낚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속된 말로 뭐 제가 실실 쪼개면서 얘기하기에는 제목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지금 현금을 갖고 있다면 바닥을 찾고 있겠죠. 언제가 저점이냐. 그러나 이제 그걸 갖고 있으신 분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부동산, 뭐 지금 뭐 아파트, 뭐 깡통주택이 지금 많대요. 즉 은행에서 빌려준 돈 팔아봐야 자기 돈은 없어지고 은행에서 빌린 돈도 못 갚을 이제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뭐 80%, 뭐 90%막 해주겠다 시세에 이런 공약들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파퓰리즘이고 좀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렇게 아파트가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80% 90% 은행비스로 해줘가지고 아파트값 폭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도 파산하지만 은행도 파산하잖아요. 개인 하나가 파산하는 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지만 은행이 파산하는 것은 이 사회,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은행이라는 데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빌려줬는데 뜯기면 이게 그 은행의 돈이 뭐 자기 돈입니까? 어차피 그 사회 조직원들의 돈이죠. 그걸 하여튼 그렇다 이겁니다. 대부분 이제 바닥 부동산도 그렇고 증권시장도 그렇고요.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TV 보면 증권 전문가랍시고 환율이 이렇게 막 폭등한다. 하여튼 환율이 폭등한다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뭐 자기들끼리 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봤거든요. 언제 봤어요? IMF 때 봤죠. 네. IMF 때 봤어요. 이 국내로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화. 즉 달러죠. 달러가 국가의 바닥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 투자가들이 한국에서 막 빠져나가고 이래서 지금 환율이 폭등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뭡니까?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 양적 완화로 갔다가 지금 강력한 긴축으로 금리 인상으로 선언했어요.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도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폭락합니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아직도. 그 금리가 일본의 그
그 제로금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울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 막 한 20년 동안 그 정말 양적 완화로 금리를 이게 제로금리까지 이렇게 낮추다가 일본이 하나의 그 뭐죠? 타산지석입니까? 뭡니까? 그게 된 거예요. 일본이 그런 제로금리로 가다가 아주 그 잃어버린 30년 경제가 완전히 뭡니까? 회복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행보하는 그런 거잖아요. 미국도 아무리 세계 경제 종주국이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봐보세요. 일본의 제로금리. 즉 지금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게. 그런데 미래에 90만 원 갚아.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것은 이 통화가 지금 현재 이 통화 가치가 미래보다 더 가치가 높다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100만 원은 미래에 9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미래에 폭락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제로금리라는 마이너스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로금리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경기가 불황 때는 막 금리 막 돈을 막 뿌려야 아무래도 이 경기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양적 완화를 계속 해왔지만 그것도 그 검고 골마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 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그걸 놔두면은 그게 곪잖아요. 곪으면 어떻게 되죠? 이 곪은 부위를 터트려야 되잖아요. 그죠? 터트리고 거기에 소독을 하고 이제 그 곪은 게 주변에 그 확산이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그 곪은 부위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독도 하고 이제 치료를 그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마 있는 부위 우에다 아무리 소독약 이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터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 입장에 있으신 분한테는 좀 잔혹한 얘기지만 터져야 돼요. 깡통주택이요? 터져야 돼. 그 개인한테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터져야 돼요. 네? 또 어떤 낙관론자들은 뭐 이 또한 지나가리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나가면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수마가 핥히고 간 그 상흔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참하죠.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쑥대밭이 터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요. 몇 군데가 또 IMF 나와봐야 돼. 취약국들, 개발도상국들이 그때는 몇마했죠. 그리고 그런 개발도상국이 IMF 터지고 그래야 전 세계의 경제에 그래도 충격이 조금 덜 하잖아. 자, 군대로 따지면은 저 쫄개 몇 마리 죽는 게 낫지. 대장군이 죽으면은 그 전세가 크게 그냥 난리 나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도 말이죠. 저렇게 통화를 이렇게 제로금 마이너스 금리처럼 일본도 뭐 환이 터지는 거예요. 환율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그 돈 가치는 내가 여기서 이 일본에 와서 100원 갖고 200원을 벌어놨더니 그 돈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 버렸는데 돈 하나 번 게 없죠. 그래서 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율이.
그래서 미국이 이 금리를 지금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의 돈 가치는 올라가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서로 상호 다 역학작용이 다 있거든. 예, 영국에도 투자하고 일본에 볼륨이 클수록 거기에도 막 투자가 많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들이 아웃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거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터져야 된다 이거예요. 터져야 돼. 그 터짐을 당하는 개인에게는 불행하고 정말 자살자도 속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체 전체가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개인 방송이라 담배 하나 태웁니다. 뭐 욕하시는 분도 없더라고. 그래 터져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터지냐 이거죠. 이제 여기저기서 약간 곡소리가 나와야 돼. 미국은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지금 갔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비자 물가지수 하고 또 하여튼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물가는 좀 잡혀요. 그러지만은 불황으로 가기 때문에 고용은 또 감소되겠죠. 기업체들이 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명 종업원 데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한 50명 이렇게 구조조정이라고 막 그랬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또 실업자가 양산되고. 아무튼 이제 이게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몰라요. 아무튼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니 또 시장은 불황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물가는 이제 그렇게 좀 잡히겠지만 여러 이제 가게나 기업들이 궁핍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상호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게 사실 한 군데가 너무 부풀어 오르면 그 위험 신호예요. 모든 게 안정적인 그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금리와 물가가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돈 가치가 금리가 떨어지면 돈 가치가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걸 이제 아무튼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경제에 대해서 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 또 뽀록이 납니다. 어찌됐건 제 경험학상으로는 난리가 한번 나야 된다 이것이요. 그 난리가 이제 막 깡통들은 처리가 되고 경매 나가서 처리가 되고 우리 때도 뭐 그때 막 실직하고 막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막 이혼하고 자살하고 뭐 난리 났죠. 그런데 지금 이 골마 있다라는 거, 그 양적 완화가 지금 미국에서 20년을 넘게 양적 완화를 해왔는데 여기저기 얼마 골마 있겠어요. 이게 한번 터져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골마 있는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 이제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한번 하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너희들은 인상해라. 우리는 그냥 저금리로 갈게. 이게 안 돼. 그 상호 작용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거 누구는 누구고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했다가는 벤치 당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글로벌 시대에서는. 그래서 골문 건 터져야 된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주식은 언제가 상투고 언제가 바닥이냐. 상투도 지나가 봐야 알아. 저기가 상투였구나.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래프 갖고 딱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쉬워. 아니, 우리가 그 시험 볼 때도 정답을 알고, 저기, 보면은 참 쉽죠. 물론 정답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바둑도 그러잖아요. 딱 두기 전에는 어디가 이게 신의 한 수인지 몰라. 딱 두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승부수였고,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이제 복기를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닥도 잘 몰라. 근데 바닥에 징후가 있고 상투에 징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바닥은 제가 보기에는 더 빠져야 돼. 물론 여기서 한 2, 3일 또 한 1, 2주 이렇게 상승 국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닥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강력한 V자, 급락에 따른 급등이 나와야 이게 이제 강력한 V자 반등은 바닥 확인을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울럭울럭 하는 장에서는 정말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그거.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은 순간적으로 팍 하고 튀어나온대요. 그런데 개구리를 딱 놔두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거기서 이제 삶아 죽는데, 이 개구리도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언제 밖으로 톡 튀어나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렇듯이 이렇게 자근자근 했을 때는요, 바닥이 정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상투 때도 자근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급등하면은 한번 맞을 일만 있잖아. 주식도 급락을 하면 또 급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근 할 때가 정말 바닥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본론만 얘기하면은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닥의 징후는 쌍바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술적 분석이 거의 무의미하더라고요. 역 헤드앤드 숄더니 뭐니 또 거기에는 거래량이 또 반드시 뒷받침돼야 돼.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헤드앤드 숄더 이런 거 나와봐야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받쳐줘야 돼. 거래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되면서 그런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 예. 거래량하고 그래프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징후도 없다. 즉 이렇게 쭉 빠지면은 이거 뭐야 너무 빠졌네 해서 약간의 반발 매수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너무 빠졌네 해서 조금 약간 모르다가 또 맞아. 또 두드러 맞아요. 그 반발 매수 정도 지금은. 이거 너무 빠졌네. 그저께 이거 예컨대 3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 하네. 얼씨구나 하고 잡아. 그럼 조금만 올라. 그러다가 다시 또 푹 밀리고 그래요. 그래서 반발 매수만 지금 있다 이거지. 근데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9월 20일 날, 21일 날 미국 FOMC의 이제 금리,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인데 0.75% 상승인데, 그 사이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안정화됐다. 그리고 빅스텝 0.5% 이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미국 연준이라는 자리가요, 세계의 경제하는 사람들의 촉각이 집중돼 있는 데라 말 함부로 못해요. 예. 자이언트로 가기로 했는데 빅스텝이야 이렇게 말을 못 바꾸는데요 거기가. 예.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매파들은 적절한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매파들이에요. 비둘기파들은 그냥 돈 막 풀어. 그래서 그 비둘기하고 비슷한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대재벌이 된 거지. 사실 매파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예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주식하면은 뭐 가치 투자해가지고 뭐 워런 버핏 책들은 뭐 한두 권씩 사봤어도 소로스 책은 사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난 20년간. 그만큼 이 금융시장의 전쟁에서는 20년 동안 워렌 버핏의 시대였죠. 조지 소로스는 뭐 거의 뭐 소로스하고 워렌 버핏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1930년생 둘이 동갑이에요. 동갑. 그러나 우리 때는 우리가 금융시장에 왔을 때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소로스의 헤지펀드 양두 산맥이었죠. 그러나 이제 지난 20년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워렌 버핏이 승자죠. 하여튼 뭐 결론이랄 건 없어요. 결론은 뭐 아직 바닥이라는 징후는 없다. 그렇다면은 상승할 때 꼭지라는 징후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또 막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에 징후가 없다. 이 뜻은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올라봤자 뭐 반등 수준, 반발 매수 수준. 너무 빠졌네 하고 심리적으로 저도 아까 오늘 뭐 상방 올라가는 쪽으로 딱 들어갔다가 아니네 해서 약간 손해보고 나왔어요. 손절매 치고 나왔어요. 지금 반발 매수세도 별로 없어요. 지금. 적어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한번 좀 그 반발 매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없어요. 즉 하체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곡소리가 한번 나와야 된다. 부동산도 깡통주택들 정리되고 골마 있는 부위들 터트리고 거기에 소독을 해야지. 그 골마 있는 무게다가 아무리 소독약 바르면 뭐합니까? 터져야 된다. 그래야 바닥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주저리 방송이라고 좀 바꿀까 합니다. 주저리. 이상 주저리 마치고요. 또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